대법원 2023년 8월 31일 선고 2021도 1833 판결 사건명 업무상 과실치사 등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 과실과 상해,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검사 및 증명 정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 과실과 상해,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 2.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갑 73세 피해자 갑에게 마취 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 을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갑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을이 피고인을 수에 호출하자 피고인은 수술실에 복귀하여 갑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 해독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갑이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8월 31일 선고 2021도 1715일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등 1.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 신청서 등의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 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 개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단순히 예금 거래 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 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 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 사유나 허위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 개설 신청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 신청서 등의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 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 개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단순히 예금 거래 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 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그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 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인식 정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거래 상대방이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 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 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 제6조 제2항 접근 매체의 양도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에 전자금융거래법은 제6조 제3항에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1호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제2호 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3호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호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하고 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신설하여 제6조 제3항 제3호 금지 행위로 신설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9조 제4항 이러한 개정 취지는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 등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접근 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위 조항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는 공소사실에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특정 정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는 피고인이 목적으로 하거나 인식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될 필요가 있다. 위 조항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범죄에 관하여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년 8월 31일 선고 2023도 2715 판결. 사건명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헌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 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이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위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59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정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위탁선거법 제32조 선거인은 해당 위탁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며, 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 위탁선거법 제1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지역농협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농업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누에 또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위와 같은 위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이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 지역 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3년 8월 31일 선고 2023도 6355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23년 8월 31일 선고 2023도 8024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등 1.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 가능 기간 추정 방법의 문제 및 마약류 투약 범죄에서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마약류 투약 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 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잡아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 가능 기간의 추정은 수십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 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 가능 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 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 범죄의 성격상 이중 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2. 피고인 갑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과 갑이 사용하던 차량을 압수, 수색하여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정만으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